용산구 RFID 대형 감량기에 대한 보도, 어제에 이어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용산구는 감량기 사업을 장기 렌탈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찰 제한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찰 제한서가 특정 업체에 맞춰져 있다는 이른바 맞춤형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RFID 대형 감량기 사업 사업자를 모집한 건 지난 2015년. 사업 기간은 5년으로 전체 예산은 1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3곳으로 그중 한 곳이 중도 포기에 2개 업체가 최종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RFID 대형 감량기 사업 사업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의 업무 수행 경험이 2위 업체보다 훨씬 뒤진다는 것. 실제 선정된 업체의 경력은 용산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것이 전부인 반면 탈락한 업체는 일산과 광명, 유성을 비롯해 노원과 광진, 마포구 등에서 일한 경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찰 가격도 2위 업체보다 1억 5천만 원 더 비싼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선택한 업체는 2위 업체인 그것보다 훨씬 더 수행 경력이 떨어지는 업체였습니다. 입찰 자격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의 경우 대형 감량기를 직접 제조한 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 보호는 물론 기기가 고장났을 때 기술 개발자가 직접 AS를 하는 등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게 끼게 되면은 부실물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일단 사전에 좀 차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접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자기네들 장비니까 이제 교체를 해라,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발생되는. 근데 그거마저도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용산구는 기기를 직접 제조한 업체 이외에 대리점도 입찰에 참여시켰습니다. 즉 감량기를 빌리거나 사서 운영하는 업체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고 결국 대리점 형태의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특정 기술 방식을 고집한 것도 논란입니다. 음식물을 섞는 방식은 각반자 방식과 임팔라 방식, 나선형 방식 등 다양한데 용산구는 그중 나선형 방식만 입찰하도록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나선형 방식을 쓰고 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얘기하고 싶은 나선형 방식은 너무 스펙을 집어넣으니까 뭔가 이건 특기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럼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투입 방식도 논란입니다. 비닐봉지째 투입하는 곳으로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선형 방식의 비닐봉지째 투입하는 업체만 입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맞춤형 입찰이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왜 특수회사에 특수지적인 기기를 특혜를 주려고 그러느냐. 왜 유치원생 내용 이게 뭐냐 이게. 한편 용산구는 지방계약법상 제조회사만 입찰 자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 입찰도 허용했으며 AS의 경우 제조회사 직원이 대리점에 파견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술 방식을 고집한 건 시범 사업에서 평가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범 사업이라는 게 이제 본 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범 사업 당시 주민 평가가 좋았다는 용산구의 말과는 달리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대형 감량기의 확대 운영 또는 계속 운영을 거부해 기기를 철거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